웹소설 공모전. 오늘은 작가 지망생들이 웹소설 공모전에서 흔히 하는 실수에 관해 썰을 풀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이 영상 링크 공유 아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북마녀 편집장입니다. 공모전에 출품하는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놉시스를 비밀스럽게 쓴다? 연재 오픈형이 아닌 메일로 받는 공모전에서는 시놉시스가 필요합니다. 보통 공모 양식에 필수 제출 서류로 들어갑니다. 이 시놉시스가. 시놉시스가 뭔가요? 한마디로 줄거리죠. 소개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써야 할 시놉시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가 보는, 나 자신만 보는 시놉시스. 그 이야기를 쓰는 기간 내내 기준점이 되는, 기둥이 되는 정보죠. 두 번째, 남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놉시스. 이건 공모전이나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콘텐츠 지원 사업 이런 쪽에 출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혹은 출판사에 바로 투고할 때도 보통 이 시놉시스를 같이 보내죠. 그런데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이 시놉시스를 출판용 소개글처럼 씁니다. 그럼 출판용 소개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웹소설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느 작품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 작품의 상세 정보가 나오잖아요. 여기 작품 소개글이 있죠. 바로 이게 출판용 소개글인데, 은근히 많은 지망생들이 공모전에 출품할 때, 이 메일로 보낼 때, 이런 출판용 소개글처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하여 평강공주는 비밀을 간직한 온달의 뒤를 밟게 되는데 물음표?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출판용 소개글에서 이런 스타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거는 뒷내용을 다 안 보여주는 까닭은 뒷내용이 다 나오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이게 지금 유료 상품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안 돼. 제일 중요한 반전, 비밀, 클라이맥스 이거를 소개글에 적어버리면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에게 보여주는 시놉시스는 솔직하게 비밀스럽지 않게 써야 합니다. 트리트먼트처럼 속속들이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요약본이지만 비밀은 없게 써라. 시놉시스를 재미없게 쓴다? 시놉시스를 못 쓰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충분히 인세를 뽑고 있는 기성 작가님들은 괜찮아요. 시놉시스를 잘 못 써도 알아서 다 편집자가 잘 정리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은 시놉시스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보이도록, 그리고 흥미로워 보이도록 쓰는 연습. 시놉시스에는 인물의 심리 과정을 자세히 쓸 필요는 없고요. 사건 위주로 쓰셔야 합니다. 스토리의 요약을 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놉시스에 너무 자세하게 설정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설정집 수준으로 광활한 세계관이고,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 이 스토리, 이 본편 원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공모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심사위원들은 그 설정집을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원고를 왜 공모전에 넣어, 힘들게. 모바일 친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웹소설 심사를 할 때 누가 그 원고를 프린트해서 보겠습니까? 다 PC로 보지. 심사위원들도 당연히 컴퓨터로 보겠죠. 심사 환경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벽돌처럼 써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그 글을 편하게 읽겠습니까? 한 문단을 막 10줄씩 20줄씩 써놨어. 응? 평소 보는 웹소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보는 웹소설은 되게 가독성 좋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원고 쓸 때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놔. 문단 나누기를 해야죠. 공모전 요강을 보면 자주 이 말이 나올 거예요. 모바일 친화성. 이건 한마디로 핸드폰으로 봤을 때 보기 편한가, 읽기 편한가 이 말입니다. 행가리 많이 하고 대사를 팍팍 넣으란 얘기입니다. 대사를 많이 넣으면 무조건 행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급하게 마지막 날 넣는다? 모든 공모전에는 마감 날짜가 있죠. 그런데 다들 이래요. 미리 써놓지 않고 있다가 공모전 요일 땅 하면 그때부터 막 허겁지겁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 생초고를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연재 오픈형 공모전에서는 늦게 넣으면 넣을수록 조회수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넣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 공모전 Q&A 영상에서 말했었죠. 억울하면 미리미리 텃밭 만들고 씨앗 뿌려놓으라고요. 메일로 받는 공모전일 때는 정말 다들 거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붙잡고 퇴고를 하고 있다가 마감 30분 전에 보내잖아요. 다 알고 있어. 이때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남들은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다는데 나한텐 그 일이 일어나. 메일 주소를 잘못 썼거나 파일 첨부를 안 했거나 파일을 잘못 넣었거나 정말 별의별 5만 가지 실수가 다 나와요.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는 메일이 튕기기도 하는데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몰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가끔 메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넉넉하게 여유 있는 날짜에 최소한 4나흘 전에 보내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꼭 공모전 다음 날 문의가 100만 건 옵니다. 지금 넣으면 안 되냐며, 파일 잘못 보냈으니까 다시 보내면 안 되냐며. 업체마다 이런 케이스에 다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북마녀도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한마디로 뒷북은 치지 맙시다. 장르를 잘못 넣는다? 메일로 보내면 되는 폐쇄형 공모전에서는 장르를 잘못 넣어도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현대로맨스를 로판으로 잘못 넣었다. 그러면 뭐 그 심사 담당자가 이거 현로인데 하면서 로맨스로 다시 넣겠죠. 조정을 하겠죠. 정말 재미있는 원고, 정말 상품성 뛰어난 작품인데 장르 잘못 넣었다고 점수를 깎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연재 오픈형 공모전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장르를 잘못 넣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재미만 있으면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독자들은 크게 딱히 도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자기 습관에 머물러 있어요. 어제 내가 보았던 그 카테고리를 누를 뿐입니다. 판타지 독자는 로맨스 글씨 자체를 클릭을 하지 않아요. 여성향 소설만 보는 독자는 당연히 판물을 누를 일이 없죠. 로판과 로맨스 독자가 어느 정도는 교집합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교집합이 엄청나진 않아요. BL 보는 사람은 BL만 줄창 볼 뿐이지 로맨스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자꾸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여성향, 남성향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쓴 소설 주인공의 어느 성별이 더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성별은 그 이야기를 재밌어 할까? 요거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짜고 공모전에 출품을 해야겠죠. 오픈형 공모전에서 장르를 잘못 넣으면 조회수는 폭망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장르를 어느 쪽으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공모전을 한번 하면 문의센터로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내가 쓰는 장르는 스릴러이면서 판타지인데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 현대 로맨스이면서 판타지인데 어느 쪽으로 넣어야 하나요? 북마녀 가라사대, 장르가 헷갈리는 퓨전 스토리는 공모전에 넣지 마세요. 내가 봐도 헷갈리는 건 심사위원이 봐도 헷갈려. 단 일전에 제가 현판 키워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경이 장르를 체인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무협 배경에서 판타지 배경으로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괜찮고요. 물론 이거는 판타지에 해당되죠. 스릴러의 비중이 크면서 판타지 한 스푼 넣은 거는 일반적인 웹소설 장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물론 공모전에서 스릴러나 미스터리 장르까지 확대해서 뽑는다면 거기에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웹소설 종합 공모전에서 전체 대상은 절대로 스릴러 미스터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대 로맨스인데 판타지성 한 스푼 넣은 스타일은 확률적으로 매출이 별로입니다. 그 뜻은 공모전에 선택되기도 힘들고 공모전에 선택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출판되었을 때 잘 팔리기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망생들이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죠. 쓰지 마. 공모전은 대중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작품을 쉽게 찾기 위해서 여는 행사입니다. 마이너한, 애매한, 뭐 아니면 도 이런 작품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려는 그 장르의 전형성을 띠되 신선함을 딱 한 스푼만 넣으세요. 장르 짬뽕은 확률적으로 공모전이나 출판사 투고를 뚫기가 힘듭니다. 물론 될 수도 있어요. 수상작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재미있고 전혀 애매하지 않고 상품성 뛰어난 작품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순위를 다투게 된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당연히 애매하지 않은 확실하게 뭐가 되는 작품이 이기겠죠. 혹시 지난날 어느 공모전에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실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슬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에피소드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지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마녀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슝!